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귀농, 귀산촌인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이라고 제목을 제가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식을 좀 아셔야 절세도 할 수 있겠고, 또 나한테 어떤 세금이 해당되지?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증여 상속. 이게 이제 그 대부분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제 수업을 많이 들으러 오셔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으러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학습 내용은 의미, 증여 상속의 의미, 세율, 공제 제도, 또 세금, 일반 상속하고 가업 상속, 세금 비교, 또 상속 증여받을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녀분들이 해야 되겠죠. 자녀분들이 이 교육도 받고 하면서 학습 목표, 증여와 상속의 의미 이해하기, 상속 증여세율 이해와 절세 방안 모색하기, 증여의 시기와 방법 계획하기, 상속 증여받을 준비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부모님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 증여는 좀 그런데 상속받을 준비하기 그러면 언제 돌아가시나 그거 날짜 꽂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슬기롭게 부모님들하고 상의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들이 뭐 그런 거 얘기한다 그러면 저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의미, 상속이나 증여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무상취득이에요. 무상취득. 상속은 사망, 실종 선고 받은 때가 상속 시기고, 증여는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줄 사람이, 받을 사람이 아 받겠다 이렇게 했을 때가 시기예요. 그리고 상속 대상, 이거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증여는 요거 하나만 건물이 뭐 있고 이분이 땅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데 저기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보령에 있는 산 하나 주겠다 그럼 그 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증여는. 그러니까 그 산에 대한 권리 의무만 해당이 돼요. 그 대상 자산에 대한 그 관련 부채만 해당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이 10억인데 거기 뭐 부채가 5억이요. 그럼 차액이 5억이죠. 그것만 대상이 돼요. 증여 대상이. 근데 여기 상속인 경우는 모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용대출 받은 것도 있고 뭣도 있고 뭐 누구한테 사채 쓴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어. 그럼 그게 전부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상속하고 증여의 의미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세율, 재산 가해에 따라 달라. 그 증여 상속자에 따라 또 공제율이 달라요. 배우자하고 또 뭐 자녀하고 공제율이 다르고 다 달라요. 알려드릴게요. 세율 1억 원이야 10%, 1억 초과 5억이야 20%. 여기 누진공제 아까 제가 그 세금 계산할 때 누진공제 제도 알려드렸죠. 여기 누진공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30억 초과 50%, 30억 초과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그러니까 50% 계산하고 거기서 이제 이만큼 빼준다는 얘기예요. 증여 상속 세율 여러분들 30억 초과되면 그냥 50% 정도 세금 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지방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상속공제 한도, 기초공제 2억 원, 뭐 배우자 공제 5억 원, 자녀공제 5천만 원, 미성년자 있을 때 19세까지 1,000만 원씩 노인공제, 또 일괄공제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기초 인적공제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라는 게 있어요. 내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10년 이상 경영을 하다가 지금 내가 이제 지분도 50% 이상 갖고 있어. 그러다가 그 상속을 해요. 돌아가셨겠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때는 여기 공제 한도가 200억 원까지, 20년 이상은 300억 원 이런 식으로 가업을 상속했을 때는 공제 한도가 확 늘어요. 근데 여기서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 해당 기업이 그렇게 해당이 돼요. 그리고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최대 주주여야 되고, 자녀가 상속 개시 2년 전부터 그 가업에 종사를 해야 돼. 그리고 2년 내에 임원에 취임해야 되고, 그리고 7년간 사후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뭐 상속 공제 다 받고 나서 한 2, 3년 있다가 그냥 지분도 팔아버리고 종업원도 뭐 이렇게 처음에는 100명 있었는데 그
자식이 이거 다 받고 상속 받고 나서 종업원 50명으로 감원해버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가업 상속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개인 상속보다는 가업 상속을 하면 훨씬 더 세금 혜택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강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방 돌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 앞으로 재산을 만들어 놔라. 그러면 세금에 대해서 이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회사가 그 다른 뭐 토지를 사거나 뭘 샀을 때 그럴 때도 취등록세도 감면이 있다. 이런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상속하고 가업 상속 지금 비교해 놨는데 600억 원을 지금 가업 상속했을 때하고 일반 상속했을 때 세금 차이예요. 가업 상속을 했을 경우 600억 원 상속을 했을 때 41억 6천만 원인데 일반 상속을 했을 경우는 284억 1천만 원이에요, 세금이.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재산이 있는 그 어르신들인 경우는 어떻게 이걸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상속을 하지? 또 이런 거 고민을 해보셔요.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그 비교도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농종사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혜택이 있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까 자녀가 참여했을 때 영농상속공제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금 하는 거예요. 공제한 돈 15억 원이라고 그랬고 그 재산 소재지로부터 30km 내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모나 자녀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속 후 5년 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농사를 중단했다 그러면 이거 15억 원 공제해 준 거 다 다시 물어내야 돼요. 물어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제 공제만 받는 거에 그 좀 생각하지 말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격 농민이 농지를 이제 증여했을 경우 이건 상속이고 증여했을 경우는 증여세 보면 본 그 법에는 100% 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5년간 1억 원 한도 조특법에 이거 돼 있기 때문에 요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기준이다. 그러니까 5년간 1억 원까지만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답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 부친 소유 상업용 건물 시가 10억 원, 은행 차입금 3억 원, 임대보증금 2억 원을 증여받기로 하다. 증여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얼마예요? 10억 원에서 은행 차입금 3억 빼야 되겠죠. 임대보증금 2억 빼야 되겠죠. 그럼 얼마 남아요? 5억 남죠. 5억. 부친 소유 건물이니까 증여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이나 딸이겠죠. 그럼 자녀 공제 얼마 있었죠? 아까? 5천만 원 있었죠. 그럼 5천만 원 또 빼요. 그러면 증여세 과세 표준은 얼마? 4억 5천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배우자 소유야. 그랬을 때는 어때요? 배우자 공제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5억이라고 그랬죠. 0이에요. 그러면 배우자가 이 건물 증여받으면 안 내도 돼요. 그 다음 상장법인의 대주주 지분 50% 보유. 이분이 사망했어. 가업상속으로 상속세 감면받은 상속인이 가업상속 요건이 다 해당이 돼서 상속을 받았어. 가업상속으로 세금 면제 많이 받고 6년째 되는 해에 지분의 30%를 매각하면서 양도차익 3억 원이 발생했다. 어떤 세부담을 해야 하는가? 아까 가업상속 제가 설명하면서 사후관리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7년이라고 그랬어요. 7년. 6년째 되는 해에 30% 매각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가업상속 공제받은 것까지 다 세금 내야 되고 양도차익 이것도 다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금 기간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까지 이제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잘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 모든 걸 결정할 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다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해설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해설에.